이게 혁신으로 간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만약에 혁신을 간다면 그 길은 전환길인가? 혁신 위에 혁신안과 전환길 씨 입당 문제를 놓고 논란입니다. 우선은 전환길 씨 이 입당을 놓고 당 안팎에서 이제 비판이 있는데, 처음에는 뭐 호들갑 떨 것 없다라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당헌 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정 의원님,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뭐 이제 과연 그 당원으로서의 적격인지 지금 시간을 지금 벌면서 지켜보겠다라는 생각인지 저도 솔직히 가늠은 안 되는데요. 네. 제가 이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을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혁신을 하겠다라는 거는 전제가 뭘 잘못했으니까 지금 혁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뭘 잘못했다라는 것인지 그러면은 국민들은 그걸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계엄 선포라든지 탄핵의 과정이라든지 또는 대선에서의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그 깔끔하거나 매끄럽지 못한 일련의 과정을 생각할 텐데 그렇게 혁신을 하겠다 그래놓고 갑자기 전환길 강사가 한 달 전에 지금 입당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지금 당 지도부의 입장이 상당히 애매모.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지금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뭐 검토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아닌가. 근데 이렇게 하니까 혁신이라는 것에 대한 진정성도 여론이 신뢰하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 일당 주도 정국을 국민의힘이 오히려 지금 방기하다 못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전환길 씨가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다음 달 22일 확정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 공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들의 이른바 친윤 의원들이 대거 선출되면서 이게 도로 친윤당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의 국민의힘의 이 모습은 정말 첩첩산중이고 점입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혁신위를 백날 꾸린들, 100번을 꾸린들 뭔가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한숨만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부에서도 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혁신안 이런 거 내부의 어떤 자정작용 이런 것들은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더군다나 전환길 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윤상현 의원 주최로 하는 리셋 코리아 무슨 토론회 가서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이런 거 외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강사로 불러가지고 그런 토론회에 지도부도 대거 참석하고 의원들 가서 하면서 혁신은 또 별도로 따로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혁신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 방향도 모르겠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거고 윤희숙 위원장이 백날 얘기해도 지도부에서 수용도 안 하는 것 같고요. 전환길 씨는 한 달 전에 입당을 했는데 지금 최고위원을 넘어서 만약에 윤석열 지지 후보가 없다면 본인 얘기입니다. 그럼 나 당대표라도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니까. 지금 이런 지형인데 누구도 말리지를 못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론이 이미 탄핵 반대고 탄핵 반대 그 당론에 대해서 무효화도 못하고 있으면서도 어쨌거나 우리는 탄핵은 반대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전환길 씨에 대해서도 분명히 당원 자격 심사위를 열든지 징계를 하든지 이거는 우리 당과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명이든 출당이든 시키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전당대회 출마라도 할 기세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혁신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더 찐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시도당 위원장들은 뭐 오늘 압수수색 들어간 이철규 의원도 강원도당 위원장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위는 그냥 구색 맞추기로 전당대회 전까지 가는 모양이다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전혀 쇄신도 개혁도 변화의 의지도 없는 당으로 이미 전락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어떤 희망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입니다. 자, 민주당은 46% 나타내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19%로 전주와 동일합니다. 민주당은 전주에 비해서 3%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2주 연속 19%. 지금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하고 있지 못하는 게 원인일까? 반등을 하려면 정 의원님 뭐부터 해야 될까요? 지금 뭐 8대 사건도 나왔고요. 혁신위원장의 어떤 혁신안도 나왔고요. 그 전에 김용태 위원장이 5대 개혁안도 내놨습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지금 나름대로 개혁에 대한 소신을 가진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반대편에 있는 소위 뭐 언더 친윤이 됐든 누가 됐든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다기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라든지 그 사정 때문에 그러한 그 당에 이것이 이롭든 해롭든 그 이해관계대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개혁에 대해서 의지를 가진 사람들끼리 뭐 연대가 됐든 결속이 됐든 뭔가 이게 세력화가 돼야 되는데 각자 이렇게 모래알처럼 따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윤희숙대로 또 그 전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김용태 위원장대로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그 친한계 의원들이 있다 그러는데 의외로 목소리가 별로 나오지 않고 전 최고위원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뭐 윤리위에 뭐 지금 올려가지고 무슨 징계를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자기네들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더라도 당을 살리겠다.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국민의힘을 해산하느니 내란 정당화 시키느니 보조금을 주지 않느니 뭐 여러 가지 지금 아마 그거를 국민의힘이 조금 더 지지도가 내려가면 아마 강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단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보수의 가치가 실현된다라는 거를 중도층에게 그리고 이미 돌아선 지지자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다면은 자기네들끼리 뭉쳐야 되는 작업이 우선이지 지금 친윤으로 해갖고 자기네 이해관계로 결속된 사람 보고 개과천선하라 그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과천선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주장이 제가 볼 때 거의 다 맞는데 그래요? 그게 먹히지도 않고요. 그런데다가 일단 이렇게 개혁을 하겠다라고 앞장서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결속 연대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앞서서 자기 반성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윤희숙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특정인들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이 없다. 그러다가 말씀하셨죠. 지금 뭐 인적 청산 대상 1차분 해갖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바뀐 것에 대한 설명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지난 대선 경선에서 마치 또 김문수 후보를 좀 주저앉히려는 그런 그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또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임명하면서 그때는 왜 침묵했는지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부족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는 지금 친윤에 대한 그러한 성토도 중요하지만 그 중도나 또는 잠재적 지지자들에 대한 호소가 이제 병행되는 그런 그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도 좀 털어버릴 걸 털어버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어제요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로 당대표 선출하는 방식을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 선관위원회는 룰대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그 회의 이후에 윤 위원장이 이렇게 표현할게 몰매를 맞았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비속어를 써가면서 굉장히 불쾌함 표출하기도 했는데 당 지도부와 혁신위 간에 지금 이견이 커 보이는데 이 혁신안 이끌어내기가 이렇게 힘든 건가요? 글쎄 말입니다. 인요한 혁신위도 소위 뭐 겉으로는 정권을 다 준다고 했는데도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럴 줄 알았죠, 사실은. 지금의 송원석 비대위 체제가 사실은 소위 뭐 친윤 일진 가고 친윤 이진 왔다 이런 말까지 있는 정도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혁신안이 어떻게 수용이 될 수 있을까 싶고요. 윤희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좀 일성이 실망스러웠죠, 사실은. 인적 청산 이런 것보다는 뭐 당원이 주체가 돼서 혁신을 해야 되고 비대위와 뭐 발을 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뭐 그래가지고 무슨 혁신을 하겠냐라는 이제 일성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비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비대위하고 지금 소위 뭐 짜고 치는 거냐 이런 비판을 들으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거를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이렇게 딱 인적 그 리스트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뭐 어떤 경위로 얘기가 나왔든지 간에 그 정도 얘기도 시원하게 하는 국민의힘의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 듣는 입장에서는 시원했죠. 시원하고
그다음에 또 2차, 3차도 있다고 하니까 기대도 됩니다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거취를 어떤 식으로 표명을 해야 되는지 본인은 뭐 37명이 차떼기 때 뭐 불출마 선언을 했다 얘기를 합니다만 그때는 총선 직전이었기 때문에 예. 와글와글 했어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좀 정리가 가능했는데 총선이 3년 남은 상황에서 누가 선뜻 나서서 그런 거취 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불출마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 한계가 노정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혁신이 처음에 딱 떴을 때 나경원 의원 같은 분은 혁신의 과제는 통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윤상현 의원은 뺄셈의 정치 안 된다. 완전히 김 빼는 소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미 글렀구나 했는데 윤희숙 위원장도 나름의 노력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비대위 자체가 꼼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경선 100% 정도는 충분히 수용을 해야만 그리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의 얼굴이 좀 바뀌어야만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있구나 느낄 텐데 이대로 가다가는 거의 그냥 뻔한 수순으로 갈 것 같아서 변화의 조짐이 전혀 안 보이죠. 내부의 자정 노력이 어렵다면 그래서 정당 해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도 고쳤을 수 없다라고 했고 네. 이러다가는 해산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경고 등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만 심각하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죠.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야당이 건전하게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면 마무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그 윤희수 혁신위원장의 제언대로 당대표 경선을 할 때 여론조사 100%를 하게 되면은 네.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의 눈이 좀 따뜻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난 그 정치의 과정에서 정말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면 그것도 국민의힘의 생존과 보수 정당으로서의 존립에 상당히 순기능을 할 것이다. 3년 그렇게 남았지만. 생각합니다. 네.